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설 칼럼 117번 걷기, 가장 자연상태에 가장 가까운 행위다 라는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장 선생님의 글을 살펴보면서 걷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걷기, 여러분들 등하교 할 때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까지 요새는 도시니까 가깝죠. 그래서 보통 걷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선생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한 3,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걸어가는데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물론 그때 어렸기 때문에 주변에 무슨 산천이라든가 이런 풍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선생님은 이 시간 동안에 항상 아침에 등교할 때는 동네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갔어요. 일어나는 시간과 시골이야 생활 스타일이 비슷하고 농사 지으니까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학교 갈 준비하고 같이 가는 거지. 쌤은 3남매인데 동생들은 동생들 친구들끼리, 선생님은 선생님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걸어가든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걸어갔고 고학년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너 숙제 했냐 안 했냐, 오늘 가서 뭐 도시락 뭐 싸왔냐, 누구랑 놀까, 오늘 뭐 놀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길 사이를 지나가면 학교가 보이면 또 이제 학교로 가는 다른 동네에 친구들이 같이 모이면서 서로 왁자하게 짓거리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도로가 이제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울퉁불퉁 돼가지고 차 지나가면 막 흙먼지 날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걷는 거는 선생님에게는 그런 정도의 걷기가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딱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지금은 운동해야 되겠다, 걷기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걸어 댕기고, 출퇴근할 때 조금 이제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은 멀리 있으니까 주차를 하고 좀 걸어 온다든가, 아니면 딱히 일부러 자연스럽게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처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운동이 되어버렸죠. 아주 옛날에는 걷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문명 이기 같은 게 없으니까. 차도 없지, 자전거도 없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직 걷는 것, 그리고 좀 부유하면 말 타는 것 정도밖에 더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걷는 게 참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걷는 것보다 오히려 뭘 타고 가는 것, 그런 것들,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특별한 경우,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거나 점검 중이라거나 그런 것 정도 아니고서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것 같고,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마련돼야지만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특별한 계기로 일부러 운동 시간을 좀 만든다 하더라도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걷는 것이 생활화되는,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쌤은 조금 이 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글 볼까요? 네. 걷기로 했다. 작년 10월의 일이다. 우리 학교 기후 비상행동, 행동 소속 학생 20여 명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니까, 이 간디학교가 이제 대안학교거든요. 학생들이 이런저런 활동을 이제 보장해주는 학교였기 때문에 기후위기, 우리가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상 기온이 태풍도 불고 바람도 세게 불고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기후 위기이죠. 그런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비상하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소속의 학생들이 교내 포럼을, 또 회의를 조직했다. 이 행사의 패널은 어떤 그 의견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장을 초대한 셈인데, 발표 전 아이들이 던진 첫 질문은 앞 세대로서, 그 어른이니까 기성세대죠. 기성세대로서 현재 상황은 아마도 기후 위기를 말하는 거겠죠? 기후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죠. 어른들 잘못이니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죠? 아이들 기세에 기가 팍 밀렸다. 그렇죠. 아이들이 막 진지한 또랑또랑 눈빛으로 뭐 했습니까? 하면은 팍 쫄아가지고 할 말이 없죠. 무조건 잘못했다 인정하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약간 유머러스 해가지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후회할 만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발표 자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창고 속에서 먼지 뽀얗게 뒤집어 쓴 내 자전거였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여준 의도가 뭐였겠어, 학생들이? 이거 타고 행동하세요. 차 냅두고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실천하세요. 이렇게 잘못 인정했으면 뭐 할 겁니까? 실천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 이 지도를 보자. 쌤 집에서 학교까지는 6.7km야. 일주일에 3일 자전거 타기나 걷기로 출퇴근하면 42km. 한 달이면 내 경차 휘발유 12리터를 줄일 수 있어. 그럼 이산화탄소는 줄고 나는 대략 2만원 아끼는 거지. 그걸 환경단체 두 곳에 나누어 10,000원씩 매달 후원할게. 오! 한 나지막한 탄성이 강당에 퍼졌다. 10초 동안은, 그 순간은 참 기분이 짜릿했다. 인정도 받고, 후회는 원래 나중에 하는 거니까. 자, 어떤 후회인지 한번 볼까요? 2월 말 개학 때부터 걷기 출근을 시작했다. 1시간 15분 걸린다. 걸을 때 1시간 15분이다. 걷는 게 여러분 속도가 별로 없어요. 1km, 얼마더라? 4km 가는데 1시간 정도 넘게 걸리죠. 그 정도 겁니다. 대의명분은 잊은 지 오래고, 대의명분, 내가 차를 안 타서 걸어서 기후 위기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는 거창한 명분. 거창한 명분은 잊은 지 오래고, 약속만 지켜보자 는 생각했다. 이게 힘이 후회되는 거야. 이제 막 힘들잖아. 차로 가면 아마 한 10분이면 갈걸? 얼마나 힘들어. 짐 있으면 짐도 들어야 되고 얼마나 무겁겠어. 걷는 건 그 웬만큼 할 수 있는데 짐 있으면 어깨가 엄청 무겁잖아. 삼전 마을에서 큰 쟤는 이제 언덕이에요. 고갯길 같은 거 있잖아요. 넘어 다니기가 벅찼다. 특히 자전거 타는 날이 그랬다. 시골 생활 잘못하면 도시에서 살 때보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참 역설적이죠. 도시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 편리하니까 덜 움직일 것이다. 시골 생활이 오히려 더 잘못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버스가 2-3시간마다 한 대밖에 없어. 보통 편리하지 않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딜 가든 차 없이 못 다닌다. 그렇지. 시장을 보러 갈래도, 약국 갈래도 거리가 막 20-30km씩 있으니까, 막 10km, 5km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 도시처럼 잠깐 나가면은 슈퍼 잠깐 걸어가면 되잖아? 약국 잠깐 걸어가면 되잖아? 차 타기도 애매한 거리 있잖아, 왜? 그럴 땐 주차도 불편하니까 걸어간단 말이지. 근데 시골은 그러지를 못해요. 인정? 몇 년 사이에 체력이 더 약해져 있음을 직감했다. 몸이 알아챘구나. 몸이 벌써 게을러졌구나.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지니까. 걷기에 약간씩 이력이 붙자 조금 이제 적응했어요. 이제 3월 말부터 동면에서 깨어나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오는 거잖아. 대지, 큰 땅덩어리 주변에 흙이 보이는 거야. 처음엔 사과꽃, 복사꽃, 분꽃나무 같은 꽃들이 보인다. 그러다 발 아래 돌나물, 쑥, 애기 똥풀. 선생님은 사과꽃, 복사꽃, 분꽃나무 어떤 꽃인지 잘 모르겠어.
돌나물은 그 음식이잖아. 먹어서 좀 아는 것 같고, 쑥은 쌤이 잘 알고, 애기 똥풀 잘 모르겠어. 강아지 똥풀은 좀 다르지? 다음날에 농부들이 갈아놓은 거무튀튀한 흙더미, 고랑과 연초록빛이 번져가는 야트막한 산자락이 발견된다. 바람, 기온, 햇볕과 비, 습도가 변화하면서 온 천지가 개벽이라는 말은 새롭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 죽음의 겨울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생명의 겨울에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느낌인 거겠죠. 묵음의 야성. 묵음이란 말은 소리 없이 변하는 거잖아. 소리 없는 야성이다. 이거는 역설이네. 언제 변했어?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어떤 생명성, 야성이란 말은 생명성이겠다, 아마도. 생명성. 여태껏 들어본 적 없었다. 덕산면 선고리 일대를 시속 50km 속도로 그저 몇 년씩 휙휙 내달리기만 했으니, 그렇지. 이럴 때는 잘 몰라. 앞만 보고 가는 거니까 옆을 볼 수가 없지. 뒤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50km의 속도로 갈 때는. 근데 걸을 때는 시속 몇 킬로?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지. 안 보면 심심해서 못 가요. 자, 오문단 보겠습니다. 이거 오문단.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사색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여러 고민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사색이라고 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을 다 묶어서 좀 큰 차원, 약간 추상적인 게 사색한다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사색할 수 있죠.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안 움직인다는 건 사고 안 한다는 얘기잖아. 못 한다는 얘기잖아. 고백록에 담긴 루소, 장자크 루소, 서양 근대 철학자이고 교육자이기도 하죠. 그런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타락했다. 발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빨가벗고 있다면 문명 상태에서 옷 입고 문화생활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발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야. 타락했다라고 믿었다라에 대해서 근거는 조금 더 이 책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자연 상태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좀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홀로 시골길을 걸어가는 소박한 인간이라고 했다.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그렇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맨몸으로 자기 체력에만 의지하는 여행자 말이다. 멋있죠?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코펜하겐 도심 산책은 코펜하겐 도시 중심에 산책을 했나봐요. 또 다른 형태다. 완전히 시골길이 아니라 이분은 도시의 산책이니까 서로 반대가 아니라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야. 다른 형태라고 한 거 보니까 고립된 자의 소심한 소통 의지가 배어있다. 키르케고르가 좀 고립된 자였거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키르케고르에게 산책은 사람들 사이로 끼어드는 통로 같았다. 비유하는 거지. 짧은 마주침, 지인과 아는 사람과 나누는 인사, 대화. 무슨 의미 깊은 거 아니잖아. 그냥 소소하게 얘기 나누는 거잖아. 희미한 인간적 온기를 쬐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희미한 인간적 온기. 키르케고르 라는 철학자가 조금 우울했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루소, 키르케고르가 걸으면서 무슨 철학적 생각을 펼쳤든 지금 상관없다. 나는 덕산면 삼전마을과 설림마을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방도로와 농수로 사이를 2달 동안 걸었다. 일찍 배달되었으나 손도 안 댔던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기분으로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쌤 수강생들은 숙제를 해주세요. 어떤 기분이었을지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 칸 있죠? 여러분과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좀 문장으로 짧게 조금만 한 문장으로만 기록해주세요. 뒤늦게 마을 풍경 하나하나를 발견한 거야. 그동안은 몰랐던 거지.
심취해 간다. 아주 되게 깊이 몰입해 갔다는 얘기야. 해걸음역, 해질녘, 내 발걸음 소리에 놀란 백로, 흰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른다. 반경을 그리며 들판 위를 조공 비행한다. 낮게 비행하는 거지. 멋지다. 이럴 때 고려의 시인 강일용은 한 마리 새, 푸른 산의 허리를 베고 날아간다. 허리를 쫙 베고 이렇게 쫙 베고 날아간다. 싹 가로지르는 그런 느낌인 거지. 막 산이 막 쪼개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라고 노래했다. 더 멋지다. 이런 자연을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시인의 마음, 시인의 어떤 통찰력이 더 멋지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유튜브가 선생님은 좀 찔려요. 선생님도 유튜브라는 소통 채널을 이용해서 이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이분은 정작 유튜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장단점, 어떤 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현명한 인생을 삽시다. 유튜브가 우리 몸을 앗아갔다, 빼앗아갔다. 가만히 있으니까 몸을 쓰진 않잖아. 관찰 예능이 있잖아. 뭐 나 혼자 산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진짜 사나 이런 것들. 우리의 오감을 뒤덮는다. 현대인의 대뇌 피질은 온갖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눈으로 보는 거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일 것이다. 선생님 뭐 실정보는 아니잖아. 뭐 화려한 영상 같은 건 없잖아. 이미지도 없고 오직 텍스트 있고 선생님의 말만 있으니까 또 선생님의 어떤 시각, 선생님의 어떤 얼굴 못생겨가지고 설마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쌤 채널은 그나마 좀 괜찮아. 이런 거 아니야. 화려하지 않지. 그렇지만 묵직하지. 팍 맞으면 아프지. 선생이 몸을 움직이기 부담스러워 한다면 어느덧 아이들도 그에 맞춰 신체 활동을 꺼리기 십상이다. 그렇죠. 선생님이 모범 환경에 따라서 학생들은 달라지니까. 선생님은 이제 수업에서도 되게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들 원래 쌤 본성이에요. 움직이는 걸 좋아해. 몸 움직이기 귀찮을 때는 일하기도 싫어진다. 심고 가꾸고 키우고 만들고 고치는 노작교육. 교육의 한 방법이에요. 노작. 노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야. 그 작물이든 만들기든 어쨌든 공작이든. 그러지. 이런 교육이 안 되겠지. 근데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간대학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쌤이 예전에 일주일 동안 그 자원봉사 한 적이 있거든. 그때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2006년 1월이에요. 2006년 1월이에요. 이호도 선생님이 그 한국 교육계에 되게 이제 엄청난 분이시거든.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하고, 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 일하기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인간 교육이 없다. 일하면서, 식물을 키워보면서, 내가 먹을 거를 키워가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땀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귀중한 체험이고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 주말 농장이라도 텃밭이라도 여러분들 꼭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구문단 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미운 사람의 뒷모습, 독설로 반격하고 싶은 상대방의 말꼬투리가 불규칙하게 튀어나오고 한동안 내 의식을 기분 나쁘게 지배한다. 이런저런 걷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는 거죠. 선생님도 차 운전을 쌤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편도로, 그러니까 하루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에 있어요. 출퇴근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팟캐스트, 뭐 시사 정보 같은 걸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가끔 이제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멍 때리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하지? 오늘 누가 오지? 뭐 하지? 이러고 하고 어제 수업은 어땠지? 뭐 누구는 어떻지?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좀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여러 그런 잡다한 상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플싸. 그럴 때 쳐다보는 하늘빛이나 저녁 노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은 우리의 치졸한 복수심과 치졸하다. 뭐랄까 보잘것없다. 복수심과 부족한 포용력마저. 그렇지. 어느 순간 이런 것들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연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 걷기 아니면 이런 마음도 못 가진다는 얘기지. 걷기의 효용성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자연과 의식 사이의 극명한 충돌과 불균형.
자연은 거의 이제 포용력 있고, 우리 인간의 의식은 조금, 뭐랄까, 옹졸하고, 치졸하고, 욕먹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것이잖아. 걷다 보면 그 경계마저 모호해진다.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불분명해지는 거지. 걷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모든 올레가 될 것이다. 올레는 이제 제주도 지역에 방언인데 올레길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거는 길의 방언이에요. 제주 올레 서명수 인상의 명언이다. 그래서 걸으면 생각이 이런저런 뭐 이렇게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마음이 좀 이제 편안해지겠죠. 그렇게 이제 걷기 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태국의 틱나탄 스님이라고. 틱나탄 스님은 걷기 명상이라는 수행 방법으로 유명하죠. 한국에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 아무런 생각,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걸어가면서 멍 때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성찰하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와 과거,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바쁘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쉬는 시간에도 막 핸드폰 보면서, 화장실 갈 때도 막 핸드폰 보면서 막 가. 오줌도 막 핸드폰 보면서 막 싸. 이러면 좀 그렇지 않나. 인간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거든.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줌 싸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제대로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걸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